12월 달 활동 영업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2월은 항상 우리 보험회사 대내적인 그런 이슈보다도 대외적으로 금감원의 조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이슈, 보험료 이슈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가 참 영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개개인들한테 지금 격리의 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 시간 때문에 우리 이렇게 소중한 12월 달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이 합동 정보 미팅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전달을 드리는 거고, 집중해서 듣고 이것들을 지인들에게 혹은 우리 기존 고객들에게 좀 전달을 해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이슈, 우리 자체적인 DB손해보험 말고 밖에서 어떤 불어오는 이슈들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판매 정말 쉽게 했었습니다. 100만 원대도 있었고 50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0만 원으로 금감원에서 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제가 당근마켓을 이렇게 열어보면 당근마켓에서도 막 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당 얼마, 일당이 되겠어요. 일당 10만 원 아르바이트, 뭐 한 2시간 소요. 근데 그걸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운전자 보험을 조직적으로 가입을 하고 쏘카 같은 걸 빌려서 단체 자동차 사고를 내는 그런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거기서 자부치를 50만 원씩 가입을 시켜놓고 그것을 타서 주동자가 조금 더 가지고 나누고 그걸 조직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험 사기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그 주범으로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줄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보험 사기를 잡는 데 좋지만은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판매할 때 자부치 정말 쉽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이 줄여지니까 정말 좀 판매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한 개는 유병자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3호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이라는 할인되는 그런 상품들을 독점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 곧 배타적 사용권이 끝나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유병자 상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유병자 시장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으로 조금 지금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을 때 판매를 좀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내적 이슈입니다. 대내적 이슈는 질병 1호종 수술비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건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 할인되는 이 시스템, 이것도 우리가 잠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가 아니고. 그래서 잠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 이제 내년이면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배타적 사용권 상품 판매 기조를 유지하자.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 경찰 조사 포함, 얘를 우리가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사실 다른 지금 회사보다 보험료가 비싸도 참 쉽게 물이 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신인분 한 분께서 메리츠보다 우리가 보험료가 한 4,000원 비쌌는데, 이런 부분들을 탁 얘기를 하니까 고객이 비싸더라도 이쪽으로 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탁 판매가 종료된다? 그러면 이미 다른 회사에서는 우리 약관을 다 보고 이 상품을 요이 땅 하면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나오는 순간 지금처럼 쉽게 팔 수 있는 상황들은 없을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 남아있는 우리 운전자를 바꿀 고객님들을 빨리 찾아서 12월 달에 빨리 체결해야 됩니다. 남겨놔야지 그런 거 안 됩니다. 남겨놓다가 다른 회사에서 만들면 뺏어갑니다. 두 번째, 공탁금도 50% 선지급해 줍니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교사처도, 벌금도, 공탁금도
이제 선지급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됐다. 우리 회사가 운전자만큼은 업계 최고라고 당당히 말씀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업계 누적 그 자부치 60만 원 운영하는 것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 우리 창상봉합술 담보 있죠. 이 담보는 저희 지점에서 이미 나갔습니다. 벌써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모 TCR님 그 자녀분께서 귀가 살짝 다쳤습니다. 뭐 큰 상처가 난 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큰 상처가 난 거가 아니라 하니까 안 난 거죠. 우리 엄마들이 원래 자식들 상처에 더 예민한데, 근데 그걸 이제 봉합을 해버렸는데, 봉합을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 보험금이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상해 수술비도 나왔고요. 안면인 거예요, 안면. 안면이라서 거기에 창상봉합술 안면까지 더해서 200만 원. 월급만큼의 돈들이 한 번 더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담보도 우리한테만 있는 담보니까 운전자 보험, 우리한테만 있는 것들 탁 포커스로 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부치는 이제 손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독 사고도 미보장할 것이고, 그리고 14급 한도를 30만 원으로 축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들을 좀 세분화해서 좀 더 까다롭게 지급이 나갈 거고요. 그 지금까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DB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치 같은 경우 내년에 다 같이 줄어드는 거고, 우리한테만 가입하는 이유, 지금 삼성화재 메리츠 가입하면 바보죠. 이 고객님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삼성화재 메리츠 현대해상 가입하는 고객님들은 이 사실을 알면 우리한테 무조건 가입하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존의 메리츠 현대해상 삼성은 재판에 이미 가서 내가 범죄자 가해자 입장에서 형량을 조절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크게 말이 되느냐? 이미 내가 조서 쓸 때 어떤 얘기들을 했고, 그 조서를 기반으로 나는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선 거예요. 근데 이 한문철 변호사가 얘기를 하듯이, 뱉은 말 되게 주워 담기가 힘들다. 이미 조서 때 뱉은 내 한마디가 꼬리를 잡아서 머리 아프게 되는 겁니다. 이미 판결을 가서 변호사가 가면, 이미 변호사가 처음부터 개입을 했으면 이런 시나리오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소위 변호사 입장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내뱉어 버린 거예요, 고객께서.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기라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빨리, 불도 작은 불을 때 꺼야 되는데 이미 불이 커진 뒤에 와가지고 끄려고 하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초기 대응 플랜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우리만 판매하고 있으니 12월 달도 많이 좀 판매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기존의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 절차 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불을 키워놓은 상태, 어떤 소방수가 와도, 어떤 이제 고수가 와도 이미 불이 키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불을 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은 불일 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준비하셔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게 뭐 계속 우리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1월 27일이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객 좀 이따 얘기해야지 안 됩니다. 좀 이따는 다른 회사에도 그 상품을 팔기 때문에 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한테는 운전자를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그 뒤에는 나한테 가입 해례가 안 돼요. 왜냐면 메리츠나 현대해상도 이걸 팔고 있는데 왜 너한테만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가 더 비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무관하게 DB손해보험에 올 수 있는 기회니까 그거를 좀 활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리트는 딱 한 달 남았으니까 이 메리트를 꼭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맞춘 공평건강보험도 지금 너무 좋잖아요. 이 상품 3호, 315, 3호 안 되면 345, 345 안 되면 335, 335 안 되면 325, 325 안 되면 315로 가입시키면 되죠. 그리고 나서 클로징 할 때 뭐라 말합니까? 1년 안에 입원 수술 없으면 할인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른 회사가 만들면 메리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은 315가 이 회사에도 있고 우리 회사에도 있다고 보면, 얘들은 할인이 안 되지만 우리는 할인이 되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우리 쪽에 가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졸로 가든 일로 가든 고객한테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좀 더 집착을 해야 되니까, 집중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꼭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 남악관이 나오고 나서 간편보험을 우리가 확 휩쓸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도 판단했을 때 이 상품보다는 DB께 낫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가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상품이 할인되는 걸 전달받을 귀가 없었는 거예요. 나가 아는 사람은 현대해상 메리츠 설계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비교해서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DB를 이런 할인되는 상품을 말해줬다면 그걸로 가입을 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 기능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쭉 모든 사람한테 말을 던져줘야 돼요. 지금은 왜요? 지금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도, 담보가 조금 더 좋지 않아도,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한테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상품이 최고 좋으니까. 여튼 이런 3, 4, 5 플랜도 있고 전환제도도 있고, 전환제도가 대박이죠. 이런 면에서 간편보험이 되게 베스트다. 그 중에서도 질병수술비 없는 분들, 1호종 없는 분들 꼭 넣어주시라.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15만 원 업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요거 가입하시고, 그리고 2대 진단비 이런 거 위주로 조금 추천을 좀 드립니다. 요것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들이. 우리만 단독으로 팔 수 있는 기간이. 좀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 말씀을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질병수술비의 손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남자들 여유증 있죠. 여유증 있는 분들은 이 돈을 450만 원을 수술하면 받을 수 있었어요. 1호종에서 200만 원, 3종, 그리고 119에서 69대 200만 원. 근데 지금 100만 원을 줄였죠. 이 여유증 때문도 있어요. 100만 원을 줄여버렸고, 그리고 질병수술비 50만 원에서 합계 450만 원, 현재는 3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흉통이 큰 사람들 이렇게 좀 찾아다니면서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바뀔 거니까요. 지금 향후 69대 및 3종에서 여유증 제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유증. 저는 여유증인가요? 여유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효소들이 검출이 돼야 되지만, 많은 남성들이 지금 어떤 서양식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증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는 안 하지. 근데 돈을 준다면 어떨까요?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흉통이 지금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이런 남성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로 지금 가입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좋냐? 우리 진짜 보험료가 지금 질병수술비가 되게 쌉니다. 근데 23년도에는 가입 금액을 줄이고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빈도 수술들을 조금 줄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1호종 수술비가 아니고 재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삼성에서는 1구종을 팔고 있고요. 타 회사에서도 1구종, 비급여를 따로 빼내는 형태의 질병수술비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계속 매출을 끌어당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한부 인생이에요, 얘는. 사실 작년에 없어졌어야 되는 건데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우리 시한부 1호종을, 좋은 시한부 1호종을 판매를 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번 달 들어갑니다. 이제 12월 19일부터는 질병수술비를 넣을 때 조건들이 필요해집니다. 수술비들이 막 많은 것들은 지금 질병수술비 금액들이 60%를 넘어버리면 가입 불가. 그러면 이제 내가 비교적 덜 필요한 것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질병수술비 컴팩트하게 저렴하게 지금 가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수술비 값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두 번째는 질병
3종 수술비가 100만 원을 넘어가 버려요. 보통 200만 원 넣거든요. 왜냐? 3종에서 우리가 뇌나 심장의 비관열 수술들, 내시경 수술들도 3종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3종을 200만 원 빡빡하게 넣는 게 국룰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100만 원 넘어가면 1호종, 5종을 무조건 1000만 원 넣어야 된다. 현재. 근데 지금은 4종을 1000만 원 넣어야 됩니다. 우리 4종이 비싸가지고 500만 원을 깎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튼 이거 두 개 다 한 가지로 정리해 버리면 이제 질병 1호종 수술비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16일까지 청약 보관하면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에 체결들을 조금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19일부터 수술비 가격 오르고요. 그 12월 달에는 활용할 수 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이거는 막 빡빡하게 적혀 있지만, 뭐 12월 지나면 가입할 수 있는 금액들이 줄어드는데 대신에 금액들은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아지는데 더 비싸진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고객들 중에서 진단비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40대 질병 수술비 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고객들이 있는데, 그런 고객들한테는 꼭 1호종 수술비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은 뭐 104대 수술비, 타사에 101대 수술비만 가지고 있다, 안 됩니다. 101 5종 수술비를 무조건 가입을 시켜 주셔야 된다. 저는 단 하나의 담보만 가입하라고 한다면 질병 1호종 수술비를 가입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단 하나의 담보를 가입을 하라고 한다면 질병 1호종 수술비를 가입을 할 겁니다. 자, 보장 범위 넓고요. 암내심부터 대장 용종까지 다 됩니다. 큰 수술이면 큰 만큼 비용을 많이 대주고요. 돈 별로 안 들면 돈을 적게 줍니다. 합리적이죠. 그리고 반복 지급해 줍니다. 내년에 재발해도 또 다른 수술해도 또, 그리고 금액도 쌉니다. 지금은 12월까지는 타사에 비해서 싸죠. 근데 내년은 비싸지죠. 19일부터 비싸지죠. 비염 수술 되나요? 이런 수술 비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주부들이 자주 있는, 되나요? 편도염 수술 되나요? 그리고 건강검진 하다가 대장용종 제거했는데 1호종 수술 비싸요? 치질 수술 되나요? 요실금 수술 되나요? 하지 정맥류 수술 되나요? 네, 1종 비염 수술 1종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됩니다. 편도염 됩니다. 대장용종 되고요. 치질 수술 되고요. 요실금 되고요. 하지 정맥류 됩니다. 뭐죠? 제왕절개 되나요? 됩니다. 안검하수 되고요. 백내장 되고요. 체충격파로 요로결석계도 되고요. 암수술 되고요. 뇌심 내시경 수술 되고요. 암 방사선 쬐는 거 되고요. 다 됩니다. 1호수에서 안 되는 거는 미용 관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능 1호종 수술비를 저렴할 때 좀 판매를 해 주십사. 자,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손이 뉴스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실손 현행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지금 연간 3, 4조 적자가 난다. 31년까지 가버리면 지금 업계 전체에서 112조 적자가 되어버린다. 그럼 이거는 이 적자를 보험회사가 자기만 안고 있겠습니까? 고객들한테 다 전가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계 전반의 건전성에 되게 위기가 찾아온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1, 2세대 실손들을 앞으로 더 올릴까요? 갱신율을 더 낮출 수 있을까요? 절대 더 낮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고의 갱신율을 적용을 하게 될 텐데, 1, 2세대 실비에 우리 미녀 TCR 황모정 코치님이라고 있는데, 그 코치님의 이제 그 리스트를 하나 따와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이 리스트는, 이 화면은 4세대 실손이라고 치면 현재 과거에 가입되어 있는 구실손 고객들이 4세대로 전환하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갱신됐을 시에 예상되는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제리의 어떤 고객을 보니까 2008년도에 컨버전스를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5년짜리 실손, 갱신 실손이니까 2008년, 2013년, 18년, 23년 이렇게 갱신되어 가는데
최초에는 23,000원이었고 18년도에 한번 갱신될 때는 4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갱신되면 118,000원. 거의 3배죠. 밑에 고객도 거의 3배죠. 지금 돈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금 이게 거의 최대치를 지금 적용을 한 거예요. 23% 갱신율을. 근데 앞으로 말씀드렸죠. 갱신율이 더 떨어질 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계속 3배씩 올라갑니다. 여기서.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갱신율을 때려버리는 거죠. 근데 전화하면 얼마다? 9,800원. 10,000원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갱신 23년과 비교를 해보면 이 돈이랑 갭이 10,000원, 100,000원 정도가 나는 겁니다. 월에. 연에는 100,000원 정도 나는 거고요. 이 고객을 보니까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 23년 지났다. 24년인데요.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에 갱신이 되겠죠. 28년이 갱신이 되면 이때는 착 길을 모으고 있다가 또 팍 뛰는 겁니다. 28년 잘못 적었네요. 28년. 28년에는 32만 원. 지금 23% 갱신율을 적용한 거거든요. 정확히 숫자가 떨어지죠. 거의. 이 전산에 있는 거랑. 얘가 더 낮아질 일이 있나요?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고객님들이 이 얘기를 해요. 100% 실비 너무 좋은데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노? 저는 이 얘기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 아프면 어떡하죠? 나 계속 기다렸어. 보면 계속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올라가요. 안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 돈 되면 어떡하지? 28년도? 그 28년도만 살 겁니까? 30년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전환해도 이미 내가 낼 돈을 너무 많이 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버렸다는 거고, 그때 되면 뭐 전환 차액으로 보험을 더 가입하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겠죠. 나이가, 연세가 많아지니까. 이때 돼가지고 32만 원 실비 매달 낼 수가 없습니다. 1년에 360만 원이고. 그 실비는 평생 내는 겁니다. 더 올라가요. 이 실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지 관점에서 그래서 봐주셔야 된다. 그럼 제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암 환자 경우에 실손에 따른 세부 비용을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을 때랑 2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을 때의, 지금 현재 실비를 가지고 있을 때의 차이. 1세대 때 총 비용 4,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4,500만 원은 엄청 좀 고액암 축에 속해요. 그래서 급여를 한 3,500만 원 쓰고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한 1,000만 원치 썼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내가 이제 100% 실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실비에서는 총 비용 급여 3,500만 원, 비급여 1,000만 원 있었을 때 급여는 20% 자기 부담금인데 자기 부담금 상한선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비급여는 30%이니까 300만 원. 총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자기 부담금 들면 이 고액암이니까 상당히 비싼 암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500만 원. 근데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실비의 금액 차이입니다. 10만 원. 얘는 더 뛰죠. 30만 원까지도 아까 뛰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 갭들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암이 안 걸렸을 때는 저 돈을 헛돈을 내고 있는 거고, 암이 걸렸을 때는 딱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맥시멈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이 500만 원이 나올 구멍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이분이 54세거든요. 54세 분한테 20년나 20년 만기 7만 5천 원짜리를 하나 제안을 해봤습니다. 갭은 10만 원이지만 더 저렴하게 제안을 했어요. 쟤는 5년만 원 뛰지만 얘는 20년 동안 뛰진 않죠. 암 진단비 넣고, 유사암 진단비 넣고, 뇌혈관 진단비, 혈성 진단비 없었어요. 넣고, 119대 넣고, 1호종 넣고, 계속받는 표적 항암 넣고, 항암, 방사선 약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하면 여기서 5,500만 원이 나와요. 내 자기 부담금은 500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더 떨어지는 거죠. 뇌랑 심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참 이 아픈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몇 푼 좀 더 얻겠다는 건 아니죠.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돈 자체가 되게 재난급인 경우가 있잖아요. 암 같은 경우. 재난급인 경우. 그 경우에 생활비나 기타 등등 간접 비용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보험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기부담금 500만 원은 사람의 힘으로 지졌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00만 원을 더 아끼고자 내가 컨설팅을 하지 않았을 때 이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활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실직했을 때 그 비용들, 간접 비용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탐대실이 되는 거죠. 이걸 아끼고자 이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실비만 싹 전환하면 그러니까 안 돼요. 항상 고객들 머릿속에 실비를 전환하면서 추가적으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1호종 수술비. 싹 넣어주면 보장이 부족한 우리 고객님들한테 실손 전환을 하면서 금액을 더 저렴하게 해주고 1호종 수술비도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무해지 말씀을 드릴게요. 무해지 보험료는 계속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고쳐라. 야, 고쳐라 무해지. 왜냐면 너희들 너무 무해지 보험을 싸게 했다. 싸게 한 게 무슨 잘못이나요? 이게 싼 경쟁이 또 일어나면 보험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더 싸게 할래, 내가 더 싸게 할래.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들을 세워라, 무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 기준들을 세우게 되면 건강보험은 한 20% 정도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내년 되면. 무해지 많이 판매하시죠? 그 무해지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년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올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무해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해지환급금이 10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깎아주는,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최초에는 한 3년 안에는 몇 명이 해지하겠지, 2년 안에 몇 명이 해지하겠지, 이런 통계를 내서 이렇게 짰는데 해지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무해지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험료를 이렇게 싸게 놔두면 보험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해지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20% 인상 이제 예정에 있고요. 이때 해지를 안 해서 새롭게 기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12월 달에 활용해야 될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 자, 중요한 거는 DB손해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한문철과 협약한 여기에 플러스 자부치 50만 원에 30만 원을 줄어드는 거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 배타적 사용권이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병 1호종 수술비에 보험료가 올라지고 그리고 안에 세부적인 기준들이 바뀌게 되니까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실손의료비 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 전환 할인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실손의료비를 전환해서 그 갭을 1호종 수술비로 메꾸면 정말 좋겠죠. 이 네 가지를 좀 활용을 해서 12월에도 성공하는 영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